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자동차 차고나 주차장에 한론 1301 소화약제로 전역 방출 방식의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방호 구역의 최적 1세제곱미터당 얼마의 소화약제가 필요한가? 자, 이거는 이제 한론 1301을 그 자동차의 차고나 주차장에 그 방사했을 때 자, 최적당 1세제곱미터당 얼마의 소화약제를 방출하는지 그 기준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차고나 주차장에 자, 한론 1301이에요. 한론 1301 자, 소화약제를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최적당 소화약제량이 얼마냐? 이거는 바로 0.32kg 이상 그리고 0.64kg 이하죠. 이하. 그래서 요 실기시험을 이제 준비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한론 1301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화 약제량 구할 때 보통 소화 약제량은 최저 소화 약제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에서 바로 0.32kg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소화 약제량은 0.32kg 이상 0.64kg 이하고요. 그리고 최소 저장량을 구할 때는 바로 0.32kg을 적용하시면 돼요. 실기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62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또는 추가압용 가스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와 추가압용 가스일 때 그 압축 압력 가스인 그 질소 가스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그 양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보기를 보시면 1번 가압용 가스의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 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리터 이상으로 할 것. 맞는 거죠. 그죠? 가압용 가스인 경우에 질소 가스를 사용할 때는 소화약제 1kg당 4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2번, 가압용 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의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추가압용 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40리터 이상으로 할 것. 자, 이 40리터 이상은 가압용 가스일 경우에가 40리터고요. 추가압용 가스인 경우에는 소화약제 1kg당 바로 10리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추가압용 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의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에서 그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하는 그 20g은 가압용 가스나 추가압용 가스나 똑같습니다. 20g으로.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63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상 대형 소화기의 정의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게요. 자,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몇 단위 이상? A급은 10단위 이상 그리고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는 10 니은에는 2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64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차압 등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1번. 제한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5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거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입니다. 그죠? 틀렸어요. 150N이 아니라 110N 이하가 돼야 맞고요. 그 다음 2번.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40파스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40파스칼 이상이고요.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바로 최소 차압은 12.5파스칼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3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잘못되어 있죠? 3파스칼 이하가 아니라 5파스칼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피난을 위하여 재현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재현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에 따른 차압의 몇 퍼센트?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4번이 옳게 설명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5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소화전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거기 한 문장 나와 있죠. 그 문장에서 기역과 니은에 이제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자, 먼저 호칭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 호칭 지름은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그죠? 그래서 기역에는 75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00이 들어갑니다. 답은 2번. 다음 66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급기 풍도 단면의 긴변의 길이가 1300mm인 경우 강판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거는 그 급기 풍도의 단면의 그 긴변이나 뭐 직경의 길이에 따라서 강판 두께가 달라져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강판의 두께 기준입니다. 강판 두께. 자, 그래서 이 급기 풍도 단면에, 그러니까 단면이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긴 변, 원형이라고 한다면은 그 직경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가장 긴 변 또는 직경입니다. 직경. 첫 번째, 450mm 이하인 경우. 두 번째, 450mm 초과, 그 다음에 750mm. 그죠? 750mm 이하예요. 750mm 이하인 경우. 그 다음 750mm 초과 1500mm 이하. 그 다음 1500mm 초과 그 다음 2250mm 이하. 마지막으로 2250mm 초과. 자, 이 각각 이 범위에 따라서 강판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450mm 이하인 경우에는 0.5mm 이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 450 초과 750 이하인 경우에는 0.6mm 이상이고요. 강판 두께가. 그리고 750 초과 1500 이하인 경우에는 0.8mm 이상이에요. 그리고 1500 초과 2250 이하인 경우는 1.0mm 이상. 마지막 2250 초과인 경우에는 1.2mm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그 긴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긴변의 길이가 1300mm라고 했죠. 그죠? 1300mm.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강판 두께는 0.8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7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감지기 회로의 발신기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 25m 이하죠.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25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40이 들어갑니다. 답은 2번. 다음 68번. 5개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5개 소화전 설비에서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된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최소 몇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가? 자,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하는 그 유량 측정 장치, 유량계 있죠? 그 유량계의 성능은 전격 토출 양정, 그러니까 전격 토출량의 몇 %?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에 17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69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준상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은,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자, 화재가 발생해서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고무, 2번에 타르, 3번에 솔벤트, 4번에 유성도료. 자, 이 중에서 자, 재가 남는 일반 가연물은 1번이죠. 바로 고무입니다. 고무. 자, 고무가 일반 화재의 그 가연물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타르나 솔벤트, 유성도료는 어떤 화재예요? 바로 유류 화재죠.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70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기준 중 고가수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 자,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할 때 그 고가수조에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가수조. 자, 고가수조에 설치해야 하는 것들.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번에 있는 수위계. 그러니까 수위계는 이제 물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거죠. 수위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번에 있는 배수관. 이제 물을 이제 배출해 주는 걸 말하겠죠. 배수관. 자, 배수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보기 4번에 있는 오버플로우관. 오버플로우관. 자, 그다음 그 밖에 어떤 것이 있냐? 플로우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피하라는 것이 바로 급수관입니다. 급수관. 이제 물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급수관을 통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맨홀. 자, 이렇게 해서 고가수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보기 3번에 압력계 있죠. 압력계. 압력계는 이제 고가수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력수조에 설치하는 거죠. 그죠? 압력계.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71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바로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에 140이 답입니다. 다음 72번. 구조대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찾는 겁니다. 1번,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구조대 본체는 강화 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봉합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엮어놓은 거 있죠. 붙여놓는 거, 봉합부. 그래서 강화 방향으로는 봉합부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입구 틀 및 취부 틀의 입구는 지름 4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틀렸죠? 40cm 이상이 아니라 바로 5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본체의 포지는 하부 지지장치의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 7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시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벽과 그 살수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그 간격은 최소 10cm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 10cm 이상은 떨어뜨려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의 1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로 맞는 것은 단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 상수도 직결형은 수도용 계량기, 급수 차단 장치, 개폐 표시형 밸브, 체크 밸브, 압력계, 유수 검지 장치 2개의 시험 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1번이 맞게 설명되어 있네요. 답은 1번이 맞고요. 자, 나머지 보기 볼게요. 2번. 펌프 설치 시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 수조, 압력계, 체크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 검지 장치 2개의 시험 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자, 잘못됐어요. 여기 보세요. 자, 2번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냐면 체크 밸브 있죠. 자, 체크 밸브 사이에 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성능 시험 배관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성능 시험 자, 배관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 들어가는 거죠. 개폐 표시형 밸브. 그러니까 여기 체크 밸브와 요 개폐 표시형 밸브 사이에 요 성능 시험 배관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다음 3번. 가압 수조 이용 시에는 수원, 가압 수조, 압력계, 체크 밸브, 그다음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 검지 장치 1개의 시험 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마찬가지로 자, 체크 밸브와 개폐 표시형 밸브 사이에 성능 시험 배관이 빠져 있어요.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자, 1개의 시험 밸브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의 시험 밸브입니다. 2개. 1개가 아니라 2개의 시험 밸브가 돼야 맞는 설명이죠. 2개입니다. 2개.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캐비닛형인 경우 수원, 펌프 또는 압력 수조, 압력계, 체크 밸브, 연성계 또는 진공계, 개폐 표시형 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자, 이거는 2군데가 잘못됐습니다. 2군데. 자, 어디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자, 수원 다음에 들어갈 것이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연성계 또는 진공계가 들어가야 돼요. 연성계 또는 자, 진공계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펌프입니다. 펌프 또는 압력 수조.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수원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마지막 부분에 이게 빠져 있어요. 2개의 시험 밸브. 2개의 시험 밸브가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누락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죠. 다음 75번. 미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용어의 정의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미분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미분무의 정의죠. 자,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 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얼마 이하다? 바로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모되고 바로 ABC급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400이 들어가면 되고요. 니은에는 ABC가 들어가면 됩니다. ABC급에 다 적응성이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76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는 자, 분말 소화 약재는 크게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로 지금 분류하고 있죠. 이 중에서 차고나 주차장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약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제3종 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분말 소화 약재는 몇 종이라고요? 제3종 분말이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7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한론 소화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한론 소화 약재의 그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추가합식 저장 용기의 압력은 온도 20도씨에서 한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얼마예요? 한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메가파스칼 또는 4.2메가파스칼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추가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2.5가 들어가면 되고요. 니은에는 4.2가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78번. 피난 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피난 사다리의 일반 구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난 사다리는 2개 이상의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횡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잘못되어 있죠. 보세요. 피난 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 또는 횡봉이에요. 그러니까 횡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봉 또는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횡봉의 수가 아니라 종봉의 수가 1개라는 거죠. 횡봉이 아니라 종봉이 돼야 맞아요. 2번. 피난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곽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15cm 이상이어야 한다. 잘못되어 있죠? 15cm 이상이 아니라 30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틀렸고요. 3번. 피난 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5mm 이상, 25mm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크기가 잘못됐네요. 15mm 이상, 25mm 이하가 아니라 14mm 이상, 35mm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피난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의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cm 이상, 35cm 이하여야 한다. 4번이 잘 설명된 거네요. 답은 4번이에요. 다음 79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배수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저기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많이 나왔던 거죠. 자, 1번.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그죠? 기울기 100분의 2 이상 맞고요. 2번.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틀렸죠? 자, 그 경계턱의 높이는 5cm가 아니라 바로 10c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배수 설비는 가압 송수 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3번 맞죠? 4번.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40m마다 맞죠? 40m. 답은 2번이 틀린 답입니다. 다음 80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네요. 여기 박스 안에 지금 2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 표시 온도가 몇 도씨 미만? 표시 온도가 79도씨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죠? 다음 두 번째,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79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20, 그리고 디귿에는 5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